안녕하세요, 매니핑단입니다. 자, 여러분 바쁘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농협은행 1번, 2번 문항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얼마 시간이 안 남았죠. 그래서 남은 시간에 최대한 여러분들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농협은행에서 변화된 점 그런 것들을 모르는 학생들은 전편 1편 영상에서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고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잘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자소서 문항 분석한 거는 여기 저희 카페에 여기 자소서 공략 노하우 탭을 보시면 여기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영상을 들으시면서 블로그에 쓴 글도 같이 보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빨리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1번, 2번이 굉장히 까다로웠잖아요. 그래서 지금 3번, 4번, 5번은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조금 덜 들이고 작성할 수 있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전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순위를 잘 작성하셔서 1번, 2번에 집중하신 분들은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해주시고, 아니다 나는 3번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라는 분들은 3번에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일단 3번은 지원 동기인데 여기에서도 명확하게 나와 있죠. 지원 동기와 그 다음에 입행하기 위한 본인의 노력, 그 다음에 구체적 경험, 이런 것들을 지금 작성을 해야 되는 거는 다 똑같잖아요, 은행별로. 근데 이 말을 어떻게 도대체 만들어야 될지 우리가 지금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제가 한 가지의 팁을 지금 더 드릴 거예요. 남은 시간에 조금 빠른 방법으로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거, 특히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 자, 보시면 일단 문항의 의도는 뭐 맨날 얘기하지만 심플하죠. 지원자야, 다른 은행 말고 농협은행 지원한 이유를 얘기해줘. 그리고 그냥 금융권 취업이 너는 목표야? 아니면 농협은행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 동기라는 항목은 어떠한 기업에도 다 들어가 있지만 그 기업에 들어가고 싶다는 얘기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대부분 쓰고 있는 내용들은 뭐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지원 동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지금 남은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라도 그것들에 대한 연결성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고, 또 농협은행만을 위해서 지원자가 뭘 노력했어? 경험도 써줘봐. 딱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문항에서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3번 문항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분들은 이런 거는 상관없겠죠. 근데 3번 문항이 좀 약한 분들은 어떻게든 연계성을 찾아야 되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농협은행에 대한 관심, 이게 로열티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직무 관련된 경험에 약간 있다던가, 아니면 그 직무에 있어서 내가 뭐 관심이 있다던가, 아니면 농협은행에 대한, 농협은행은 약간 또 특수 목적으로 설립된 은행이잖아요. 그랬던 만큼, 그런 만큼 농협은행만이 갖고 있는 역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지원 동기를 작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작성 포인트는 많이 있겠지만 항상 중요하지만 Y가 제일 중요해요. 왜 농협은행인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한 것이 좋으나 안 나오니까 제가 두 가지 측면으로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첫째,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들,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은 농협은행과 연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히스토리냐? 농업이나 농촌 경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관성이 있는 히스토리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러한 분들은 뭐예요? 농업이랑 농촌에 대한 경제라든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다면 금융 쪽에 약간 부족할 수 있으니까 금융과 농협을 결합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농협은행에 표현할까, 그것들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다고요. 예를 들어서 농업대학에 내가 다녔다. 그 다음에 농촌 경제에 원래 좀 관심이 있는 학생들도 있고, 별로 없겠지만 또 왜 농업을 육성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뭐 경제학원론을 배우고 뭐 시장 경제를 배우고 뭐 여러분들이 많은 학습을 했지만 이런 농업 대학에 있는 분들은 농협은행이 남들과 다른 그 타은행과 다른 것들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 메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모르는 알맹이. 근데 만약에 일반적인 학생들은 이 친구들 따라가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왜 농업을 육성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무슨 말이냐면, 농업대학이나 이런 데는 안 나왔어도 나는 농업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뭐 4차 산업혁명 등이 막 지금 강조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기반은 일단 1차 산업 중심으로 뭔가 조금 이렇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거시적인 환경으로 이러한 농업의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한 학생들, 무역을 공부한 학생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현재 우리가 농업을 육성해야 되는가? 이게 농협은행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 설립 목적에도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한 농업이나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융권에 대한 역할이 무엇인가,
그 금융권은 농협은행이 해야 될 역할인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고민을 해보면서 본인만의 히스토리를 연계해서 작성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못한 친구들과는 엄청나게 차별화가 될 거고요. 면접 때도 여러분들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측면으로 했는데, 첫 번째는 좀 로열티가 있는 학생들, 두 번째는 대부분 우리는 솔직히 그냥 지원한 거잖아요. 그쵸? 어디든 걸려라. 근데 그래도 지금은 지원 동기를 그나마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피해야 될 지원 동기는 뭐냐? 제 영상을 계속 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너무나 인성적 그리고 자연스러운 환경적 기반으로 만들어진 지원 동기는 피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나는 농협이 너무 좋았어요. 농협은 고령층을 위해 존재하니까 그 마음가짐이 너무 이뻐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농업을 하셔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사례들도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러한 사례들을 쓴 학생들은 본인만의 히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연결을 찾지를 못해서 그냥 이 내용 하나하나 툭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연결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저희 학생들 중에 부모님이 농업을 하신다? 이런 정말 상투적인 내용을 썼는데 그 안에서 뭐 좀 다르게 표현이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겠죠? 그래서 합격한 케이스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러한 내용을 작성했을 때는 반드시 본인만의 히스토리가 있어야지 여러분이 면접에서도 훨씬 더 편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러한 지원 동기, 이러한 내용 하나 때문에 농협에 지원했다, 그런 내용은 피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작성하라는 거냐?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작성해야 될 지원 동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항상 강조하지만 농협은행의 이슈를 최대한 활용해서 작성할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현재 농협은행은 디지털 쪽으로 많은 변화와 혁신을 일으키고 있어요. 물론 이미지와 그거와는 지금 맞지는 않지만, 근데 농협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디지털 시장에 대한 빠른 성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RPI 이런 것도 지금 그 어느 은행보다 훨씬 더 많은 RPI 도입 배수가 돼 있고 현재 뭐 실무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자소서 2번 문항에서 나온 휴먼 네트워크, 이것도 조금 차별성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농협은행의 강점, 여러분 농협은행 강점을 잘 한번 보세요. 농협은행의 강점은 수도권보다 지방 중심으로 지방 거점별로 이게 굉장히 섹터가 넓어요. 그럼 지방에 여러분들, 제가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에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지방에 어디 은행이 많나? 무조건 농협은행이 많아요. 그럼 왜 많을까를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지방, 지역별 특수성을 살린 여러분들이 어떠한 제안을 하는 게 지원 동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 아니라면 지방에 지금 거주하잖아요. 그럼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어필하는 게 나쁜가요? 그거를 통한 지원 동기, 나의 지역에 어떠한 이슈가 있어서 그 지역에서 나는 이걸 꼭 하고 싶어서 지원했다, 연결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작년 상반기에 나온 것과 비슷한 그 문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현 이슈를 활용해서 나의 경험과 관심사를 추가해서 작성하는 전략,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괜찮다는 이유가, 이번 상반기 때 제가 농협은행 면접 특강을 위해서 이슈를 몇 가지 영상으로 촬영한 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이 블로그 밑에다 지금 첨부를 했거든요. 만약에 블로그 못 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 영상 올리고 댓글에다가 그 농협 이슈에 관련된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그거 반드시 보세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찾아서 제가 그 상반기 때 설명했던 내용들을 한번 잘 참고해서 보시고 반드시 남들하고 다른 차별화 전략을 갖고 가시는 게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지원 동기 참고 예시예요.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흐름을 한번 또 읊어드리는 거예요. 자, 변화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농업에 대한 필요성을 나는 좀 강조한다. 이런 농업도와 시대에 발맞추어 변화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농협은행은 단순한 금융기관이기에 앞서서 서민과 함께한 특수 목적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설립된 은행이다. 나는 이러한 농협은행에서 누구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또 어떠한 역할을 하는 금융인이 반드시 되고 싶다. 나의 목적, 이러한 달성을 위해서, 이러한 나의 역량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이러한 변화, 혁신의 농협은행에 앞장서기 위해서 나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내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이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나는 이걸 해왔고 이런 경험을 쌓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역량을 갖추는 것도 그냥 맹목적으로 나는 AFPK를 취득했어가 아니라
내가 이러한 변화 혁신 앞장서기 위해서 내가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이러한 두 가지가 있으면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러한 금융기관 일원이 될 거야. 라는 분명히 목표를 작성한 거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제시한 거고, 이 두 가지를 이걸 해갖고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걸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꼭 이루고 싶은 이러한 부분에서 어떠한 농협인, 지역사회에 어떠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농협맨이 되고 싶다. 뭐 이렇게 구성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4번에서 그냥 지원 동기를 쓰는 것도 있지만 입행하기 위한 본인의 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뻔해요. 이건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격증 얘기, 대외활동 얘기 쓸 수밖에 없는데 그것들을 위에 연관성하고 조금 맞춰서 써야 된다는 거죠. 그쵸? 농협은행에서 내가 가장 필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나는 이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들을 해봤어. 그 적어도 이러한 연결점들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링크 걸어놨어요, 블로그로.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보세요. 여기에서 소리 안 나겠지만 깃털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농협은행에 관련돼서 이렇게 다 이슈를 그냥 다 정리한 파일을 제가 그 작년 아니 올해 상반기 했던 배포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보세요. 반드시 보신 분들은 불명 차별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고마우면 알람 설정 해놓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무슨 말인지 알았죠? 네.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번을 빨리 보면은 4번을 빨리 보면 자기소개서 4번은 중요한 거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본인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것들을 적용했던 사례예요.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문항의 이해를 잘해야 돼요. 자, 지원자야, 항상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의사결정은 우리가 하잖아. 이제 이런 거예요. 농협은행 측에서는. 물론 은행원으로서 이러한 의사결정은 매일매일 매순간 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하는 우리의 의사결정이 100% 옳다고 또 맞다고는 볼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또한 내 작은 의사결정 하나가 같이 일하는 많은 직장 동료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거든.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한 거야.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 때 지원자 너는 어떠한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너만의 기준을 한번 얘기해주고, 그러한 기준으로 성립되는 사례가 있다면 그걸 한번 얘기해줄래? 그거예요. 그거 성공, 뭐 달성, 그런 판단 기준 성과를 적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작성을 할 때는 이 부분이 문제가 계속 있기를 제가 적었어요. 첫 문장에서는요, 여러분 그냥 도입을 팍 들어가지 말고요, 항상 두 갈씩 해야 한다는 알잖아요. 그 두 갈씩은 뭐냐면 내가 이야기할 내용의 결론을 미리 위에 올려주라는 거예요. 왜? 읽는 사람 입장에서 이 얘기가 이러한 결론을 내고 시작한다는 거를 먼저 보고 읽는 것과 그냥 읽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읽기 쉽게 하려면 결론을 미리 내줘라. 만약 이러한 구성이 아니라면 이러한 문항에서는 뭐예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의 기준을 명확히 재정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자, 그리고 문항의 의도를 다시 한번 파악하세요. 그리고 의사결정을 잘했다는 사례 위주로 경험을 나열하는 것보다는요, 중요한 건 이 문항에서 이겁니다. 이거 왜 그런 기준을 설정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나와야 돼요. 여러분, 사례도 중요하지만 이게 먼저 나오고 사례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기준이 실패의 경험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요, 성공의 경험에서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대부분 이러한 문항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에 나의 판단 기준에서 의사결정했던 경험을 구체적인 사례로 남기라고 하니까 내 머릿속에는 성공 경험만 있다는 거죠. 물론 성공, 내가 생각하는 판단 기준 나오고 성공 경험 나오고 그것이 명쾌하게 떨어지면 상관없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예전에는 A라고 생각했어. 근데 A대로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내가 B의 결과를 낸 거예요. 근데 그 B의 결과를 얻으면서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의사결정할 때 내가 정말 이러한 부분을 진짜 중요하다고 배웠어. 그러면 나만의 진짜 중요한 가치관이나 판단 기준을 쓴 거잖아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예요? 또 한 번 다른 사례를 나오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사례에서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한 번의 실패를 내가 한 번의 실패해서 배운 이러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봤고 거기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금 제가 조금 길게 풀어서 그렇지 실패 사례를 살짝만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형성됐던 중요한 판단 기준을 더 부각시키는 전략으로 작성해도 전혀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의도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문항은 여러분
나 혼자 의사결정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다. 그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조직적 측면에서 이 문항을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왜? 지금 1번, 2번, 3번 문항 보면은 조직적으로나 인성적으로나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문항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없죠. 그러면 지금 4번 문항에서 의사결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의사결정의 문항 의도를 제가 풀이해 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떠한 면이 됐든 조직적으로 풀어가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유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항상 의사결정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나의 의사결정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직, 내 집단 이런 것들이 영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A의 사례를 토대로 해서 조직적으로 뭔가 내가 같이 연관성이 있었던 사례 그런 사례들을 갖고 오는 게 좋다고요. 인성적이 아니라. 그래서 조직 속의 나를 보여주는 형태로 반드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추가 사례죠. 추가 사례는요. 고민 많을 거예요. 어떤 주제를 해야 될까? 뭐가 맞을까?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개인별로 달라지는 거예요. 개인별로.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문항에서 충분히 농협은행에 대한 로열티, 지원농기, 기업 포인트 그런 것들 내가 다 쏟았어. 그러면 5번 문항에서는 개인적 인성을 강조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왜? 1, 2, 3번 문항이 농협은행에 대한 관심과 그 다음 기여도 전략 그런 것들을 다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다면 4번 문항은 조직적으로 풀어야 되는 건데 나의 인성적이나 나의 경험적으로 뭔가 얘기를 해주고 싶은 문항이 5번 문항에 들어간다면 구성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선 성장 과정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성장 과정 작성해도 되고요. 가치관, 그 다음에 요즘 이슈되고 있는 금융인의 윤리. 금융인의 윤리라고 하면 뭐 최근에 이슈가 굉장히 많았지만 그런 부정적인 사례를 갖고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금융인의 윤리가 왜 중요한지 그 윤리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내가 맞는 사람인지 그리고 농협은행 일원으로서 이 윤리라는 것이 왜 더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금융인의 측면에서 조금 여러분들 생각하고 적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 1, 2, 3번 문항이 지금 나의 역량이나 관심도를 측정한 문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입사업보부 한 번 더 나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나는 정말 이걸 꼭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한 번 더 표현해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화, 혁신 이런 것들은 어떤 의도냐면 현재 농협은 계속해서 변화와 혁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어떠한 인재 나는 계속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의 내용은요, 여러분, 어떤 걸 작성해도 무방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무리하기 전에 1번, 2번, 3번 내용을 다 보신 다음에 아, 나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넣었으면 좋겠네. 라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겹치고 안 겹치고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문항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화요일이 마감이기 때문에 제가 좀 주말에도 빠르게 영상을 찍었고요. 이 글과 영상을 보시는 모든 취준생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합격한다. 그리고 나랑 면접 중대장하고 언제 만나요? 면접 특강 때 보는 거예요. 면접 특강 때 보고요. 제가 이번에는 면접 가신 분들은 아무튼 이벤트를 조금 할 거예요. 그게 어떤 이벤트인지는 제가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고요.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잡을 수 있는 분명히 전략을 제가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농협은행이 절박하신 분들은 제가 쓴 글, 그 다음에 이 영상 같이 학습을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농협은행 이슈 있죠. 제가 이번 하반기 때는 이 이슈 분석을 못 해드렸는데 이거 타은행도 이렇게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1.5배속으로 보세요. 여러분 1.5배속으로 반드시 보시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차별화된 그런 전략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많이 전파해주세요. 여러분도 합격하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이런 내용들이 같이 공유가 되면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튼 남은 기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